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믿기 힘든 일이 생겨서 이렇게 힘든 마음을 꾹 눌러 담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힘들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 기억 속에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설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언제 제가 버려진지 저도 기억할 수 없었고,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살았구나, 버려진 존재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했어요. 계속 이곳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시설에 나갈 것인지요. 시설에 남아있다는 것은 거의 지옥에 몸을 담근다고 결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원금 1,000만 원 남짓한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이가 자립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로 깜깜하고 눈앞이 아득할 정도였죠. 그러다가 제가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퇴를 한 이후에 돈을 벌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어요. 사실 저의 꿈은 이제 가수가 되는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꾀꼬리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노래하고 무대 서는 게 저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하려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입시도 해야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고깃집을 전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얼굴도 이쁘고 체력도 좋으니까 캐디 해봐. 캐디 해봐. 캐디 그거 돈 진짜 많이 벌어. 라고 하면서요. 저는 엥? 캐디? 그게 뭔데?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캐디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 같은 저학력자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였고, 이게 내가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캐디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었고, 경기도에 있는 한 CC에서 캐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거의 400만 원을 벌었으니까 돈을 엄청 번 거죠. 저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캐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였어요. 캐디라고 하면 희롱해도 되는 줄 알고 막대하고 사람 하대하고 그런 게 많았죠.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손님이 있었어요. 매일 CC에 오시면 저를 찾는 분이셨는데 항상 내기에서 이기면 저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여기 사람들이 워낙에 사람들을 하대하고 이런 게 많아서 정신적으로 힘들 텐데 신경 쓰지 말고 기죽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지요. 그때부터였을까요? 그분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요. 그러다가 그분이 저에게 따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저는 그때 제 연락처를 주면서 연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따로 연락하면서 서로에게 묻고 싶었던 것을 묻고,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거죠. 너무나 두근거리는 첫 만남이었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 나랑 결혼할 것만 같은, 왠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느낌은 뭐지? 어떻게 해야 하지 감정은? 하면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첫사랑이 정말로 온 거구나 하면서요. 그분과 조금씩 말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저희는 교제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게 처음으로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내 내면만 보면서 손을 내밀어준 그 사람. 내게는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 되어버린 그에게 저는 정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제가 위에 적었다시피 저는 고아였잖아요. 평생을 독립적으로 누구에게 기대면서 산 것도 없었고 그냥 맨날 바보처럼 힘들게 살았거든요. 인생 참 무미건조하게, 아니 오히려 너무나 거친 파도 속에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나무 뗏목이라도 찾아보려고 물 먹으면서 살아왔던 내 세월에 무지갯빛 요트가 나타나 구원해준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회사원이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10살 정도 많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부모들이 보면 분명히 결혼을 말릴 텐데 저는 말릴 부모도 없으니까 결혼하게 된 거죠. 사실 시가에서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지만 남편이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라고, 나도 별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엄마는 따지냐고 하면서 결혼을 강력하게 주장한 덕분에 성공하게 된 거죠. 제 결혼 생활이요? 정말로 너무너무 찬란했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꽃다발을 사와서 무릎 꿇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그거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하면서 저에게 고백하기도 하고 제가 발 아프면 족욕도 시켜주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의 사이는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시어머니였죠.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은 저와 시어머니의 골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줬어? 나 샤워하고 나왔는데 글쎄 거실에 어머님이 누워있잖아. 아, 우리 엄마가 반찬 두고 간다고 해서 알려달래. 뭐 엄마인데 어때? 참 자기야, 결혼했으면 이제 자기는 내 남편인 거야. 누군가의 아들보다 남편의 역할을 우선시해야지. 솔직히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님이 집 비밀번호 알아서 막 들어오는 걸 원하겠어. 난 그거 원하지 않아. 진짜 기분 나빠. 라고 하자 남편은 그때부터 아니, 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집도 엄마가 도와주고 우리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반찬 두고 간다고 그래서 말한 건데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남자랑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퇴? 하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님은 저에게 와서 너는 고아라서 그런가 애가 가끔씩 못 배운 티가 난다니까. 머릿속에 있는 그 멍청한 티 좀 내지 말아라. 내 친구 며느리는 거기 뭐냐 서울대 부부 출신 딸에다가 뉴욕대에서 생물학 학사 박이 받았다고 하더라. 나는 뭐 며느리 자랑을 할 게 없어서 아주 미치겠어. 그냥 곤란해 진짜.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죠. 아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갑자기 어머님한테 비교당하고 이래야 하는 거지? 너무 어이없다 진짜. 하면서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의 비교는 넘어갈 만했어요. 근데 은근히 사람 속을 벅벅 긁는 게 바로 이거였죠. 맨날 아침에 전화하고 아들 밥 챙겨줬는지 안 챙겨줬는지 묻는 거예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며느리가 아들 밥 해주는 존재도 아니고.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이런 전화들과 매번 들려오는 타박소리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중간에서 중재는 안 하고 엄마가 외로워서 자기한테 전화하는 거지 사실 속마음은 다 사랑이야. 잔소리도 사랑이라는 소리 못 들었어 자기?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아니 뭐 참 그런 변명이 다 있나 하면서요. 저는 짜증나고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됐어. 당신이랑 말해봤자 말이 전혀 안 통해서 다 부질없어. 라고 말을 하고 아예 남편이랑 소통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먼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주 큰 일이 벌어졌어요. 저요, 아직도 손이 달달달 떨리는데요. 제가 친구네 집에서 하루 자고 온 날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남편과 사별을 하고 매일 죽겠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말을 하고 친구네 집에 가서 위로차 자고 왔거든요. 그런데 자고 오기로 한 그날 밤 친구네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친구와 그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저에게도 불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다음에 오겠다고 말을 하고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갔거든요. 워낙에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남편에게 따로 연락 안 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집 문 도어락을 띠띠띠띠 하고 누르는데 갑자기 누군가 후다닥 하면서 안에서 막 난리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뭐야, 집에 남편 혼자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쎄한 기분이 느껴진 저는 문을 열고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안방에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자기야, 무슨 소리야? 뭐야 하면서
뭐 두 사람 있는 것처럼 우당탕 떨어지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던데? 라고 하자 남편은 내가 잠꼬대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그랬어. 워낙에 내가 귀가 밝잖아. 갑자기 복도에서 누구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길래 그래서 깬 거지. 하면서 약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뭔가 알 수 없는 쎄한 기분을 느낀 저는 그래도 뭐 내가 오해한 거겠지 하며 메이크업도 안 지우고 침대에 푹 누웠습니다. 그런데 베개에서 낯선 냄새가 나더라고요. 당신 향수 바꿨어? 아니면 바디로션 샀어? 웬 화이트 머스크 냄새가 내 베개에서 나는 거야? 아, 그거 갑자기 부장님이 자기 안 쓴다고 나한테 줘서 내가 바른 거지. 당신 그런데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며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깜짝 놀랐잖아. 아, 말하자만 길어. 친구 부모님이 와서. 라고 대충 얼버무린 뒤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근새근 잠에 푹 빠져있을 때 갑자기 장롱에서 뜨악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알몸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한 손에는 구두를 잡고 있었고 또 한 손에는 자기 가방이랑 옷을 든 채로 튀어나온 거예요. 진짜 저는 그때 무슨 공포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랑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야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이놈 뭐야 하고 소리를 쳤어요. 남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설명할게, 내가 설명한다고 하면서 헐머무리더라고요. 우당탕 소리가 당신이 바람피다가 갑자기 내가 집에 들어와서 도망치는 그런 소리였구나. 언제부터 바람핀 거야? 그래서 요즘 나한테 소홀했던 거구나. 진짜 질린다. 아니 너무나도 역겨워서 상대하기도 싫다. 나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 당신 같은 남자야. 앞이랑 뒤가 다른 남자. 왜 그러고 살아? 그따위로 인생 사니까 기분 좋아? 세상에 나 당신처럼 그렇게 역겨운 사람 처음 봤어. 이혼해. 말 안 해도 우리는 이혼이야. 하면서 남편의 넓적 웬 얼굴에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남편이 솔직히 오해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하면서 저에게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겁니다. 저에게 뺨을 맞으니 돌변해서 아씨 네가 뭔데 내 소중한 볼따구를 때려. 당신보다 내가 만난 이 여자가 훨씬 잘 나가. 내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근본 없는 집안 출신 여자랑 결혼해서 진짜 개고생했는데 이 여자는 집안 자체가 치과의사 집안에다가 사범대 출신이라서 엄청 미래가 창창해. 고작 캐디나 하는 당신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알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졌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저는 이 새끼가 진짜 돌았구나 싶었습니다. 너 본심이 이거였구나. 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나 몰랐네. 니네 엄마만 나 고아인 거로 뭐라고 한 줄 알았더니 아주 모자가 똑같구나. 우리 엄마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혼하자. 이혼해줘 제발.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뻔뻔하게 나오니까 상간녀도 오빠랑 이혼해달라고 제발 해달라고 하면서 저를 되려 재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이혼해주기 싫더라고요. 저는 꺼져. 너네들 이혼 절대 안 해줘. 하고 저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통장 탈탈 털어가지고 한 빌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얼마나 집요한지 저희 집 옥상에까지 찾아와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야! 이혼해달라고 씨발! 하면서요. 와, 저 진짜 그거 듣는데 화딱지가 올라와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동네 망신 개망신 다 시킨다 하면서 정말 이혼해주기 싫었지만 꾹 참고 그냥 이혼해버리자. 저놈의 지긋지긋한 얼굴 이제 다시는 만나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 하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요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합의 이혼? 솔직히 상간녀가 있는 상태에서 합의 이혼하기 정말 싫고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저요 이악 물고 이혼 소송 진행했어요. 그 사이에 신부가 얼마나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는지
최정원 씨 맞으시죠? 여기 유전자 검사 등록한 거에서 일치 검사 뜬 게 하나 있어서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 유전자 검사 일치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저는 머리를 굴려보았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시설에서 퇴소를 하고 자립하게 되었을 때 미아찾기 뭐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 등록하는 게 있었어요. 저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복지사분이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등록해보라고, 나중에 부모님 찾을 수도 있지 않냐고 10분도 안 걸리고 미리 말해놓고 경찰서 가면 금방이라고 말하며 권유해주셔서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와 유전자 일치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응? 도대체 누구지? 누구지? 하면서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경찰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경찰은 얼마 전에 한 아주머니께서 유전자 검사 자기 딸을 찾고 싶다고 의뢰를 하셨고, 복지관이랑 고아원 기록을 뒤지다가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여기 오셔서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리고 기적적으로 유전자 기록이 있어서 일치가 떠서 저희가 연락을 드렸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시간 되는 날짜에 여기 오셔서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야 남는 게 시간이고 당연히 알겠다고 하면서 달려갔죠.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엄마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단번에 그분을 보고 마음이 싸르르 무너지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왜 나를 버리고 이제야 나타난 거냐고 하면서요. 엄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엄마는요, 그 시절에 트로트 무명 가수셨대요. 엄청 힘들게. 노래가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기획사 이곳저곳을 찾아다녔고, 기획사 사장들이 자기네들한테 몸 대주면 음반 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유혹을 한 겁니다. 엄마는 데뷔 음반이라는 말에 바로 그렇게 그 사장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덜컹 임신을 해버